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갑과 을이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경쟁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이라는 회사의 사장이 찾아와 말하길 도저히 시내의 판매 경쟁에서 두 개의 회사가 양립할 수 없으니 하나만 남고 하나는 망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승패를 예견하고 각오를 해두고 싶은데 이것을 첨치고 싶다고 하여 입소해서 대과의 사효를 얻었다. 대과께는 양이 음을 지나치는 것으로 한 곳에 두 개의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것이 즉 대과이다. 이제 같은 업종이 경쟁하고 있지만 갑을의 경쟁은 구사와의 두 효의 싸움으로 을은 구삼이고 양이며 양위에 있다. 지금 이제 갑이 찾아온 거죠. 사장의 재주와 자본이 모두 강하지만 응하는 것이 상효이고 주주도 항상 사장의 도움을 받고 있지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귀하의 회사는 구사이며 양이고 의무 위에 있다. 재주는 같아도 자본은 그와 비교가 안 되지만 초효의 주주와 뜻이 서로 맞아 상응해서 힘을 보태며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마침내 그에게 승리하여 회사는 번창하게 된다. 전심을 다해 이를 달성하자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후 과연 갑이 승리해서 남고 을이 패하여 물러났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상당히 긴 건데요. 명치 17년 1884년에 일청관계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도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고도 선생님이 말하길 나는 어떤 일을 보고 자주 비분관계하거나 고심초려하는 일이 있는데 이번처럼 동포 형제가 돌연 폭도들 때문에 학살당하고 이국의 귀신이 되었다고 하는 흉보를 들었을 때만큼 비분을 느낀 적은 없었다. 거기에 신속하게 우리 군대가 파견되어 팔도를 유린하여 사자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생각한 것은 나 한 사람뿐 아니라 세상 사람의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지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실로 쉽지 않은 대사건이고 이 같은 큰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인지가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이것을 신명하게 묻고자 입서해서 대과의 오효를 얻었다.
그 당시에 이게 뭡니까, 갑신정변 때죠. 일본군하고 청군하고가 서울에서 마주쳐가지고 청군 쪽에서 대포를 쏴가지고 일본군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대과께는 역으로 대도 똑같은 대과이고 태인 입이 각기 밖으로 향해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정론 공도를 가지고 대응해도 그는 반드시 구실을 내서 성의 있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꾀이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먼저 발포했느냐는 탄환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니 입씨름으로 끝나고 말로서는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대과의 전꾀를 합하면 하나의 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수의 상이 된다. 지금 결론도 나지 않은 입씨름을 하고 있지만 삿된 것은 바른 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니 사불범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프랑스병과 관계된 사건이 많은 때여서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없고 이리저리 말해도 우리나라와 화해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오효가 변하면 항이 된다 이 말이죠. 오효가 변하면 항이 된다. 이 오유가 변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풍항이 되는 거죠. 이 대과의 방통계는 지금 2꾀가 되는데, 이 안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양쪽에, 아니죠. 그렇죠. 양쪽에 양효가 있고 가운데 음효가 있기 때문에 큰 이꾀와 마찬가지죠. 그죠? 이꾀와 마찬가지죠. 양쪽에 단단한 양효가 있고 가운데 음효가 같이 있는 것이 큰 면에서 보면 이꾀와 같아요. 근데 이건 그 반대로 밖에 음효가 있고 가운데 양효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감꾀의 상이 이 안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놈이 변하면 이렇게 오면은 내풍항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원래 꾀다 그래서 본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갈지자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지꾀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태풍 대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대과지 항,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유가 변하면 항이 되는데 항은 항구함이고 단판이 오래 끌게 됨을 알 수 있다. 또 항을 그쪽에서 본다면 함이 된다 이 말이죠. 이쪽에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뇌풍항이지만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택산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느끼는 거죠. 느낀다고 하는 뜻입니다.
함은 남자가 여자에게 임하는 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임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언제까지나 정당한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한 걸음 물러나 강화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의 함과 우리의 항으로 보아 당연한 이치이다. 즉 오효의 양이 변하여 의미되는 것은 중국 정부가 평화를 구한다는 징후인데 전권대사 즉 사효의 양은 움직이지 않고 허세만 부리고 임하지 않는 상이다. 이 사효는 중국에서 보면 대과의 삼효이고 그렇죠. 사효는 여기서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봐도 태풍대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인데 여기서 이쪽에서 보면 하나 둘 셋 삼효가 된다 그 말이죠. 나라의 대들보를 흔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의해 일본의 노임을 써서 양국이 전쟁을 개시하도록 하고 전쟁은 청주와 북경의 상비군에게 맡기고 어부지리를 노려 청나라 조정의 혁명을 꾀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그 당시에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던 유엔스카이라고 그래서 그 원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원세계예요. 이에서 일본 정부는 이 일의 경중을 깊이 계산하여 이해득실을 따지고 조금도 착오 없이 처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 일을 평화롭게 처리하는 것은 바로 이때이다. 이것이 전괴의 요점이지만 이어서 단사에 의해 자세히 그 이해득실을 설명한다면 단전에 대자, 대과, 대자과야. 대과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 지나간다는 것이다. 동요 본말 이야기야. 대들보가 헤어진다는 것은 그 본말이 약하기 때문이다. 강과의 중 강한 것이 지나쳐 가운데 자리를 얻었다라고 하고 대과는 또 큰 거하고 또는 크게 다친다는 뜻이다. 지금 이제 일본은 원래 해외로 출병해 오랜 전쟁을 이겨낼 실력과 군비가 완전치 않으며 필승의 공산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본말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과는 그쪽에서 봐도 똑같은 대과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도 본말약의 상태는 같다. 강과의 중이란 위와 아래의 기운은 평온하지만 중간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을 말하며 명치 7년이니까요. 그죠? 이때로부터 10년 전이니까 1874년에 있었던 정한론의 결과에 따라 내란이 일어났던 것을 지금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밑에 이 점례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서 삭제하려고 했던 거죠. 이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쓴 것이고 그 나라 국민의 입장으로 쓴 것임을 헤아려 주기 바라며 특히 독자들 역시 여기 이걸 번역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제 집사람이었는데 역자가 느꼈던 숙연한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바라기 그대로 실었다. 국가란 개인에게 있어서 이토록 절대적이며 숙명적인 것임을 알기에 그랬다. 그랬거든요. 명지 18년 더위를 피해서 하코네의 모카 온천으로 갔다가 모 고관과 동숙하게 되었다. 함께 들판을 걷다가 한 고관이 말하길 이곳은 한적하고 편리하여 노후를 보내기에 적당한 곳 같기에 별장을 지을까 하여 몇 평 사두었는데
좀 더 사려고 생각 중이다. 귀하께서도 몇 평 사서 별장을 지으시면 어떨지요 하기에 입사하여 대과의 오효를 얻었다. 대과께는 교목이죠. 다리처럼 그런 우위에 택수가 있는데 이것은 산이 무너져 냇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으로 가뭄때에 어쩌다 호수의 밑바닥에 수풀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다 이 말이지요. 현재는 동해도 철도가 통하기 때문에 학고내를 왕래하는 자가 없어져 항상 번성할 땅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조용하고 한적하기 때문에 삼복 중에 피석이 겨울 뿐으로 별장을 지을 만한 땅은 아니다. 왜냐하면 편리한 것은 여름 기간뿐으로 평소에는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이다. 고양생화,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손님이 와 번성함을 말한다. 단전에서 말하길 하 가구여 어찌 그것이 오래갈 수 있겠느냐. 난 그 번성이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임을 말하며 노부 득기사부 늙은 부인이 젊은 남편을 얻었다. 난 학고내의 옛날 길을 통행하는 여행객이 없어 대단히 한적한 때에 피석이기 내유하는 것을 말한다. 단전의 역가추야 또한 추한 것이다. 란 이런 산중에 별장을 지어도 훗날 그것을 처치하는 데는 고생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며 크게 망신당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고관의 권유를 사절하여 했는데 그 후 과연 이 점대로 되었다. 모 현 사람이 친구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말하길 어떤 사업에 착수하여 솔선하여 힘쓰고 있는데 그 성부를 점치고 싶다 하기에 입소해서 대과의 상효를 얻었다. 대과는 손의 교목이 택수, 연못 물에 있는 꾀이고 지형으로 본다면 학군의 호수 밑바닥에 큰 나무가 잔뜩 서 있는 것이니 산이 무너져 냇물의 흐름을 막고 그 때문에 산상의 호수가 나온다는 것과 같으니 땅에 뒤집어져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꾀를 얻을 때는 사업이 있어 전복되는 일이 있어 이제 귀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의 공익을 꾀하는 대사업일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한 당치하는 것이니 이 사업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용을 오래 할 수 없는 사람이 큰 강을 건넌다면 중간에서 익사할 수도 있는 일이니 이것이 효사의 그죠? 과사의 열정. 냇물을 건너다 청수리를 적신다. 흉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업은 공익의 명목이 있고 뜻은 명예로운 것이기 때문에 무구라고 한 것이다. 허물이 없다고. 이제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업을 중단하고 선대의 유산을 잃지 않도록 하며 시간이 다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큰 강을 건너는 데는 배를 잘 살피고 나서야 건너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점을 믿지 않고 마침내 실패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